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겠습니다. 제28장 간종국법, 29장 간화국법, 30장 간일행듣기법 이렇게 3장을 읽겠습니다. 28장 117쪽 간종국법. 무릇 일주가 뿌리가 전혀 없고 사주 원국이 모두 정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정관을 따라 종해야 하고, 사주 원국이 모두 칠살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칠살을 따라 종해야 하고, 사주 원국이 모두 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재성을 따라 종해야 하고, 사주 원국이 모두 식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식상을 따라 종해야 한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주 원국이 모두 인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인성을 따라 종하는 이치는 없다. 왜냐하면 사주 원국의 모든 인성이 일주를 생조하게 되니 인성이 왕한 것이 너무 심해져 일주가 의지하여 해결할 데가 없기 때문이다. 무릇 어떤 성분을 따라 종하는데 만약 이 성분이 생왕하다면 길하겠지만 만약 이 성분이 극을 받거나 일주가 뿌리를 만나면 흉할 것이다. 종하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점이 있는 바 정관이나 칠사를 따라 종하는 경우에는 오직 정관이나 칠사를 생조해주는 운과 관살운만을 기뻐하며, 재성이나 식상을 따라 종하는 경우에는 본래 재성이나 식상을 생조해주는 운과 재성운과 식상운을 기뻐하며, 설사 재성이 다시 관살을 생조하거나 식상이 다시 재성을 생조하는 경우라도 모두 괜찮다. 이는 불변의 진리이지만 이 밖에 또 반드시 일주의 정세가 어떠한지와 종하는 성분의 의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서 변통하고 추측해야만 비로소 언제나 잘 맞아떨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옛 책에서는 단지 칠사를 따라 종하는 것과 재성을 따라 종하는 것만 받아들였으나 지금은 다시 정관을 따라 종하는 것과 식상을 따라 종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이치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라고 했는데, 이는 대개 명리는 오로지 생극의 이치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이다. 일간 나를 극하는 칠사를 따라 종할 수 있다면 어찌 일간 나를 극하는 정관을 따라 종할 수는 없단 말인가. 또 일간 내가 극하는 재성을 따라 종할 수 있다면 어찌 일간 내가 생조하는 식상을 따라 종할 수는 없단 말인가. 고금의 명조 가운데 이와 같은 명조가 매우 많은데도 술가들이 이에 대해 폭넓게 두루 고찰하고 연구하지 않았을 뿐이다. 한편 종하는 국이 되면 걸핏하면 일주가 자신의 주체를 버린다고들 말하는데 어찌 자신의 주체를 버릴 수 있는 명조가 있단 말인가. 대개 종하는 성분이 너무 심하게 강한 것은 비유컨대 말이 몹시 가파른 산비탈을 질주하거나 배가 질풍처럼 달려서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것과 같은데, 만약 억지로 수습하여 멈추어 세우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말이 산 비탈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지는 우환이 있을 것이니, 이는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만 못하며 제어하는 것이 적절하면 말과 배는 여전히 나에게 쓸모있는 것이 된다. 이것이 버리면서도 결국은 버리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억지로 제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믿겠는데 행운이 일주를 생부하면 어찌하여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가 라고 말했는데, 이는 몸이 산비탈 위나 질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말과 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이 온전하기를 바란다면 어찌 빨리 이를 망치지 않겠는가. 종국법이었고요. 29장 120쪽 간화국법. 무릇 사주팔자를 감정할 때에는 먼저 합하여 화하는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하는 바, 만약 일간이 월간과 서로 합하거나 시간과 서로 합하여 다른 성분으로 변해버린다면 생극의 관계가 모두 다 변해버린다. 가령 일간이 목으로 화한다면 목으로서 생극을 논하고, 일간이 화로 화한다면 화로서 생극을 논한다. 그런데 기토는 비록 간목과 합하더라도 여전히 토이고, 경금은 비록 을목과 합하더라도 여전히 금이지만, 간목과 합하지 않은 기토일간이 정화와 임수를 둘다 보면 정화와 임수를 당연히 인성과 재성으로 논하는 반면에
간목과 합한 기토일간이 정화와 임수를 돌다 보면 정화 임수를 목으로 논하며 을목과 합하지 않은 경금일간이 무토와 계수를 돌다 보면 무토와 계수를 당연히 인성과 상관으로 논하는 반면에 을목과 합한 경금일간이 무토와 계수를 돌다 보면 무토와 계수를 화로 논한다. 무릇 화국이 이루어지는지 그 여부와 화신의 희기에 대해서는 모두 제2편의 제16장 화국부에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비록 예책에서 어떤 국이 어떤 달에 태어나면 화하고 어떤 달에 태어나지 않으면 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실려있긴 해도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간목과 화한 기토일주나 기토와 합한 간목일주가 진월에 태어나면 화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진토 속에 목의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 무토를 보면 무토가 손상을 당하는데 그 까닭은 무토와 진토 속에 들어있는 무토가 진토 속에 들어있는 계수와 투합하기 때문이다. 고 했을 뿐 아니라 간목과 합한 기토일주나 기토와 합한 간목일주가 무진시를 얻으면 토로 화하는 것이 비로소 참되다고도 했는데 진토를 얻어가질 뿐 아니라 무토도 얻어가지는 것은 당연히 서로 모순이 아닌가. 만약 사주원국에 진술, 충미, 토가 전부 다 보인다면 오히려 화할 수 없는데 그 까닭은 네 지지가 비록 모두 토의 기운이긴 해도 서로 충격함으로 화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화국은 천간을 보기는 쉬우나 지지를 보기는 어렵다. 화신은 생황을 기뻐하고 사절을 꺼린다. 사절을 꺼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글자마다 어느 글자가 화국을 능히 도와주고 어느 글자가 능히 화국을 깨뜨리고 어느 글자가 화국을 도와주면서 오히려 숨어서 화국하는 것을 파손하고 어느 글자가 화국을 손상시키면서 여전히 화국을 중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행운에서도 반드시 일주의 정세와 화신의 의향을 자세히 보고 변통하고 추측해야 하며 절대로 세심하지 못하고 경능솔하게 대충 봐서는 안 된다. 또 사주원국의 화국은 참되지 않아도 행운이 함께 화국을 도와주면 역시 출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이 지나간 뒤에는 전과 다름없이 삶이 순조롭지 못하다. 한편 세간의 술가들은 일간 외의 나머지 천간에서 간목과 기토 두 글자를 보기만 하면 곧바로 간목과 기토가 합하여 토로 화했으니 토로 여기고서 이를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고 정화와 임수 두 글자를 보기만 하면 곧바로 정화와 임수가 합하여 목으로 화했으니 목으로 여기고서 이를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지만 화국이란 일간을 위주로 하여 일간이 월간이나 시간과 합해야 화국이 되는 것이지 일간이 비록 연간과 합한다고 해도 화국이 되는 예는 없다. 만약 일간 외의 나머지 천간이 별도로 서로 합하는 경우에도 화하는 기운을 용신으로 삼는다면 사주원국의 모든 오행이 모두 일정한 법칙이 없어지게 되니 매우 어지럽고 난잡해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통근하거나 득시했다고 하더라도 화하는 이치는 절대 없으니 사주에 없는 어떤 성분을 억지로 빌려 긁어 모아서는 안 된다. 제30장 124쪽입니다. 간, 일행, 듣기법. 명리는 대체로 오행을 얻어가지지만 일행이 기운을 얻어서 스스로 공면을 이루고 있어도 일행을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격, 즉 일행 득기격 중에는 한 방의 빼어난 기운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곧 갑을목 일주가 임묘진을 온전히 갖추고 있으면 곡직격이 되고 병정화 일주가 사, 오, 미를 온전히 갖추고 있으면 염상격이 되고 경신금 일주가 신유수를 온전히 갖추고 있으면 종혁격이 되고 임계수 일주가 해자축을 온전히 갖추고 있으면 윤하격이 되고 무기토 일주가 진술, 충미를 온전히 갖추고 있으면 가색격이 된다. 이 경우에 토는 네 방위를 합쳐서 한 방이 된다. 또 일행 득기격 중에는 한 국의 빼어난 기운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곧 갑을목 일주가 해묘미를 온전히 갖추고 있으면 역시 곡직격이 되고
병정화 일주가 인호수를 온전히 갖추고 있으면 역시 염상격이 되고 경신금 일주가 사유축을 온전히 갖추고 있으면 역시 종혁격이 되고 임계수 일주가 신자진을 온전히 갖추고 있으면 역시 윤하격이 되고 무기토 일주는 앞의 경우와 같이 진술 충미를 온전히 갖추고 있으면 가색격이 된다. 목화금수의 경우에는 방이든 국이든 반드시 세 글자가 온전히 갖추어져야 비로소 목이나 화나 금이나 수를 용신으로 삼을 수 있지만 토의 경우에는 진술 충미 중에서 두세 글자만 얻어도 토를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 무릇 이러한 격, 즉 일행 득기격에 들어맞으려면 첫째는 반드시 월의 기운에 통하여 원령을 얻어야 하며 둘째는 반드시 시, 간에 이러한 격이 이끌려 생황에 이르러야지 사절에 이르러서는 안 되며 셋째는 반드시 사주 원국에 이러한 격을 극하거나 깨뜨리는 성분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둔하고 완고한 목이나 조열한 화나 단단하고 강한 금이나 넘실대며 출렁이는 수나 둔탁한 토도 용신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므로 반드시 식상이나 재성이나 인성을 대동해야만 생동하는 기미가 있게 되어 묘하게 되는데 다만 관사를 보는 것만은 기뻐하지 않는다. 행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역행과 순행을 자세히 추론해보면 이러한 격을 극하는 운을 만나지 않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더라도 원래의 격을 봐서 만약 대동한 어떤 성분에 극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거나 흥취가 있다면 이러한 격을 극하는 운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록 어떤 격은 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격은 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더라도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한편 방과 국을 비교하여 논해보면 방을 얻는 것이 더 나은데 그 까닭은 방은 오로지 한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격을 이루기는 쉬워도 격을 깨뜨리기는 어려운 반면에 국은 다른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격을 이루기는 어려워도 격을 깨뜨리기는 쉽게 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간종국법 29장, 30장, 28장, 29장, 3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